안녕하세요, 온도남입니다. 오늘은 통신 판매업 그리고 통신 판매 중개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내가 쇼핑몰을 한다, 의류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의류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일 거예요. 그 통신 판매업은 뭐냐? 내가 내 거를 파는 거, 내 거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사입해온 물건들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통신 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신고를 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가 있어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붙을 거예요, 결제사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통신 판매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신 판매 중개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일단 통신 판매 중개업은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 가보셔서 웹사이트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마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통신 판매 중개업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글들이 있을 건데, 통신 판매 중개업은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제 플랫폼만 제공을 해주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 판매 중개업이 통신 판매업이랑은 굉장히 다른데, 두 개의 장단점은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런치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업체분들이 입점을 해주시고 수많은 상품들이 올라와서 팔릴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우리의 회사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구매했었을 때에 이것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문제들이 없게끔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통신 판매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혹자들은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미들맨이 왜 굳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 주문건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데이터를 보니까 1% 미만이에요. 저희들이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주문 건수를 데이터로 뽑았을 때.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주문건, 그러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주문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이해가 달랐거나,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부분은 왜 생기냐? 소비자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보고 잘못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판매자가 잘못 올렸거나, 이런 경우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중간에 있는 업체 미들맨이 이것들을 이제 잘 조율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쪽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다 받은 다음에 다 묶어갖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쪽에 문제가 없도록 이제 해결을 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만약에 미들맨이 없이 판매자한테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냥 판매하고 잠수를 타면은 손해배상 청구니 뭐니 이렇게 해서 산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이제 블로그 마켓, 인스타 마켓에서 무통장 입금했는데 업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러한 사기들도 생기는 그런 예시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것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통신 판매업, 통신 판매 중개업 차이점을 얘기한다 해놓고 통신 판매 중개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마켓플레이스를 하고 싶다, 통신 판매업으로 하시면 안 되고 통신 판매 중개업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제 신고하실 때 업종이 이게 아니면은 세금 맞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꼭 통신 판매 중개업으로 신고하시고, 나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옷 팔고 내 물건 팔고 일반적인 형태의 쇼핑몰인 것 같다 라고 통신 판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제가 설명할 때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